최고에서 효과. 먼저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오해가 돼요. 피고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위헌가 되는 겁니다.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루어지면은 부당이득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등기의 경우는 항상 141조에 특칙이 있다고 그랬죠. 현존이익,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음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취소 상대방 보문제인데, 의사표시자가 경과실로 차고에 받아서라도 이거는 착오로 해서 취소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는 손배청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요. 만일 상대방에게 악에 따른 과실이 있으면은 그러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그래서 535조를 요청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리액 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에서는 이거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우리 중과실이면은 취소하지 쓴다고 그랬죠. 그러나 피고자가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고로 취소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상대방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논의가 실리액 배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그런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인데 신분의 경우는 그런 착오에 의한 혼인 또는 입양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단체 협상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109조는 적용됩니다. 공포상의 소송 행위는 109조가 적용되잖아요. 소송상 화해는 사업상 화해와 달리 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송상 행위 이거하고 사업상 화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화해계약은 일정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제도 관계인데 착오와 사기한 표시 경우에는 그때는 두 가지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기명 행위로 인해 가지고 번랭 이후 종유본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때 피고자는 그 행위를 사기한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착오와 착오 취소, 해제와 착오 취소 경합 이것도 긍정하게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 후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 효과에 발생하는 손배 책임을 지거나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해요. 이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는 있다. 물론 착오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화해 계약에서 취소인데 민법상 화해 계약에서 상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분쟁인 목적인 분쟁사항, 이유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화해 목적인 분쟁사항, 이유사항의 의의예요. 분쟁사항, 이유사항 하면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애정하는 것이어서 상호 양보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준 사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판례가 이런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은 사용자입니다.
을이 피용자예요. 저 을이 그런 3호지 평행원하여 병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이때 갑을 병간에 이 사고인데 사고가 을의 100% 과실이다. 이거를 을이 자인했습니다. 자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화해계약을 맺습니다. 즉 피해 손해죠. 피해 손해금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화해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판명되니까 이게 을의 100%가 실이 아니라 여기에 병도 약 40% 정도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쌍방사가 애정하는 것이어서 상호 양보 대응으로 되지 않은 것이에요.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양보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분쟁사항 이유사항이 돼요. 분쟁사항 이유사항이면은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차고하고 하다못해 책임관계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 부분들이에요. 자, 각조 181번 볼게요. 자, 종래에는 통설은 차고하고 담보 책임이 경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특별경을 봐가지고 차고 취소 규정은 배제된다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 용어설 내용이에요. 담보 책임이 있는 경우, 지금 경우하고 그다음에 차고 취소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이게 담보 책임 우선 적용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한 최초 판례가 돼요. 부정하는 거죠. 자, 4번 차고인은 취소제도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구별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차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은 하다담보 책임이 성립한 한계없이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다룬 김홍도의 그림을 이후간에 매수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후에 감정 결과 가짜 그림으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있는데 이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은 직경에 경과했고 우리 580조에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기간은 이게 6월입니다. 6월이에요. 582조에서 그 기간을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책 기간이 기각되어 있고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차고 취소는 배제된다는 항변한 사안이에요. 그러다가 최초 판례는 법적 경화설 이거는 교수들이 떠는 노래예요. 교수들이 떠드는 의견인데 그 대법원 판사가 무슨 교수 의견을 왜 참작을 해? 나는 나더러 판단할 거야. 사안들입니다. 경합을 긍정을 합니다. 우리 차고 경우는 3년, 1년 경과 제척기간이 있죠. 단계 직간이 있어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차고 사실 난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 3년 기간입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짧은 6개월을 주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당원 김영도의 가짜 그림 사건이에요. 이 판례는
그동안 통솔을 바꾸는 최초 판례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110조 사기하고 강박의사 표시예요. 사기 강박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사기 행위로 한 경우죠. 그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야 돼요. 그리고 1항과 2항 의사표시는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강배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나 소매상과 사고 취소하고 담보책임과 경험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들을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 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두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첩 행사는 되지만은 그러나 선택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고요. 세 번째, 만일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 후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의자는 법률행위를 착오라는 표시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기의 표시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기 착오는 착오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동기가 표시되어야만이 그때 착오 취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사기로 취소할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용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요. 이런 경우는 표지사항 사고라고 그랬죠. 이게 강학상 기백 날인으로 착오로서 표지사항으로 착오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사기하는 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110조 2항 규정은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기 강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착오에 의한 표시만을 법리로 이거를 취소권 행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서명 날인은 착오인데 신원보증 서류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거하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거는 이거는 큰 효과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채무, 이거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이건 연대보증이면은 이거는 연대보증 채무가 되는 겁니다. 책임과 채무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기가 표시의 요건인데 그때는 사기자의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 입법성 이게 있어야 돼요. 사기의 경우 우리 형법상 사기죄도 요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형법상의 사기죄에 우리 형법에서는 요건이라 부르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 부릅니다.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사기에서 구성요건 행사는 제가 암기할 때는 기, 찬, 이게 착입니다. 기찬, 처, 제, 손 이렇게 기찬, 처대손 그렇게 암기했었어요. 처대손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기찬, 처대손인데
첫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 그로 인하여 이거는 차구에 빠질 것. 그로 인하여 처분 행위를 했을 것.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 이게 사규죄의 구성조건의 해당성이에요. 민법상 사기여섯 표시의 경우는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 입법성입니다. 이 구성조건의 형상성이고 당연히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입법성, 책임성. 이게 형법의 범죄에서 늘 암기할 부분들이에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2차 공부할 때 이런 해당성 정도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기의 경우도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 위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상품의 선정이나 광고의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는 그냥 수반되는 그것이 일반 상거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측에 주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서 허위고지한 경우요. 그때는 기망행위로 보는 겁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겁니다. 신줄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그러지만은 그러나 중요사항 관하여 신의 측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서 허위 고지한 경우예요. 그때는 기망행위로 보는 겁니다. 또 2번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상대방이 일정 사정행원에서 고지를 받았더라면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확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 기준만 아니라 널리의 계약상, 관서법상, 조례상 정된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인근 단지 인근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신뢰식상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할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고지 의무 위반에서 부작위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이 없고, 그리고 원고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인근 단지에 쓰레기 매립장 예정 사실이에요. 또 앞에서 뭐 있었죠? 아파트 단지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단지 예정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친해직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